서울 외곽의 한 대형 버스터미널. 매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이곳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2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뻔한 위기 상황. 하지만 지금 이 터미널은 오히려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 한 언론사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라질 뻔한 터미널의 기적, 청소부 할아버지의 반전 스토리. 버려질 뻔한 터미널을 살린 숨은 영웅의 정체는? 단순한 청소부로만 알았던 한 할아버지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감동적인 사연을 공유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에 나섰습니다. 과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터미널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위기의 터미널을 지역의 자랑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대형 버스 터미널에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박재훈 할아버지가 낡은 작업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터미널에 굳게 닫힌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출입증을 꺼내 체크인하자 오늘도 어김없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까슬까슬한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박재훈은 터미널 곳곳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이 터미널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은 낡아버린 시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청소부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터미널 대표 이정우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우는 고인이 된 전 사장의 아들로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만한 태도와 고압적인 성격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박재훈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지만 이정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늙으신 분이 청소를 하시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터미널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 이정우의 비웃음 섞인 말이 박재훈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박재훈의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려왔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는 이 청소부가 바로 30년 전 국토교통부에서 이 터미널의 건립을 주도했던 전설적인 교통 전문가라는 사실을. 당시 이정우의 아버지는 박재훈의 도움으로 터미널 사업권을 얻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지금 이정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박재훈 선생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꼭 우리 터미널에 와주십시오. 죽기 전 이정우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날, 사장의 간절한 눈빛을 박재훈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박재훈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터미널의 곳곳에서는 승객들의 불평과 한숨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혼잡한 배차 간격, 불친절한 서비스, 낡은 시설. 박재훈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던 터미널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터미널 구석구석을 돌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곳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만이 그의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계속해서 직원들을 다그치며 터미널을 돌아다녔고 박재훈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루를 보내는 두 사람. 하지만 곧 이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 낡은 터미널과 두 사람의 운명을 크게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정우가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터미널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정우의 고압적인 태도에 숨죽여 일했고 승객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터미널의 주차장은 관리 소홀로 엉망이 되었고 대합실의 냉난방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각이에요?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매표소 직원이 승객의 항의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터미널의 배차 시스템이 엉망이라 불평했고 매표 직원들은 제대로 된 안내도 못한 채 승객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터미널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그의 날카로운 눈은 터미널의 문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차 간격이 제각각이고 안내 시스템은 오류투성이었으며 대합실의 의자들은 낡아 삐걱거렸습니다. 한때 그가 설계했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버스는 언제 출발하나요? 한 노부부가 박재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재훈은 버스 시간표를 보며 30분 뒤에 출발할 겁니다. 저기 5번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았고 노부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터미널 내 공사구역에서 일하던 박재훈은 위험한 전선 배치를 발견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걱정된 박재훈은 전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정우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청소부 주제에 공사장은 왜 들어와요? 당장 나가세요. 이정우의 호통에 주변 사람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박재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전선이 위험해 보여서. 하지만 이정우는 말을 끊으며 청소나 하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고 박재훈은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오르던 박재훈은 문득 터미널 뒤편에서 이정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터미널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어요. 홀로 한숨 쉬는 이정우의 모습에서 박재훈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정우는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날 이후로 터미널의 위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승객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박재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미널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박재훈은 평소처럼 터미널 구석구석을 청소하다가 문득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박 과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터미널 건립이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당시 이정우의 아버지는 박재훈의 사무실을 찾아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박재훈은 그의 진정성을 알아보았고 탁월한 입지 분석과 운영 계획으로 터미널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터미널은 단숨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재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정우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아들이 터미널을 물려받게 될 텐데 부디 은퇴하시면 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청소를 하던 박재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고인이 된 사장이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이정우가 터미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정우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실제로는 경영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그래서 박재훈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터미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곳이니까요. 생전에 사장이 늘 하던 말이 박재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버스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우산을 쓴 채 터미널을 서둘러 빠져나갔고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혼잡한 가운데서도 이 터미널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구나. 박재훈은 빗자루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터미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청 관계자들이 터미널 실사를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터미널을 지켜내야 할 때였습니다. 고인이 된 사장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이 터미널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터미널 로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이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실사는 터미널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시 교통과장의 말에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최근 접수된 민원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시청 담당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불규칙한 배차 시간, 낙후된 시설, 불친절한 서비스. 시민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곧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들의 표정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합니다.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말을 듣자 터미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박재훈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모두 그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정우의 무능한 경영이 결국 터미널의 존폐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터미널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운영 부실 버스터미널, 이전 위기, 시민 불편 가중시키는 노후 터미널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론은 이미 터미널에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이정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날이 잦아졌고 심지어 이참에 터미널을 팔아버릴까? 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3개월 내 시설 개선과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터미널 이전을 강제 추진하겠습니다. 시한부 선고와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박재훈은 밤늦게까지 터미널에 남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터미널을 설계할 때 써놓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박재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재훈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명함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부로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인이 된 사장의 부탁, 그리고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준 이 터미널을 지키기 위해 그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박재훈은 밤늦도록 자신의 낡은 원룸에서 옛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30년간 고이 모셔두었던 자료들 속에는 터미널 설계 도면부터 교통 흐름,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김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재훈입니다. 다음 날 아침 터미널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국토교통부 전직 과장,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박재훈과 함께 터미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선배님 부탁이라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이 터미널의 기본 설계는 훌륭합니다만 현대화가 시급해 보이네요. 이정우는 황당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늘 보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선 체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환승 시스템도 전면 개선이 필요해요. 박재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컨설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터미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면 배차 간격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승객 편의시설도 현대화가 필요하고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청소부인 줄로만 알았던 박재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자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서렸습니다. 박재훈 선생님이 바로 이 터미널을 만드신 분이셨다니.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최종 점검을 위해 터미널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박재훈은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으로 배차 간격을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박재훈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혁신 방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승센터 개념을 도입해 시내버스와의 연계성도 높이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청사진이라면 터미널 이전은 재고해 볼 수 있겠네요.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훈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고비는 넘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터미널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정우는 박재훈을 멀리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터미널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시청의 정밀 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터미널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정우의 경영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 대비 60%나 삭감되었네요. 이래서야 터미널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습니다. 조사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정우는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 처우였습니다. 이정우가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고 남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버스 기사 휴게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매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법정 기준을 한참 초과했네요.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장 점검이 한창일 때 박재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개선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30년 전 자신이 직접 그렸던 터미널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이 터미널은 하루 이용객 10,000명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지금은 그 2배가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죠. 박재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건 운영 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말에 조사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전설의 교통 전문가 청소부로 돌아와 터미널을 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박재훈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이정우를 보며 박재훈은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아버님이 이 터미널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지요? 이정우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박재훈 선생님을 모시라고 하셨는데 전 그 뜻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해하겠습니다. 박재훈은 이정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소. 이제부터 터미널을 제대로 배워보면 어떻겠소? 이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터미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으려는 아들과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스승이 만난 것입니다. 이제 터미널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 터미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었고, 넓어진 대합실에는 편안한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제안한 개선안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터미널이 참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통근버스를 타는 직장인이 박재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터미널을 돌보는 박재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이정우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박재훈과 함께 터미널을 둘러보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 노선은 배차 간격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그의 질문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고 배우려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정우가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휴게실이 새로 마련되었고 적절한 인력 충원으로 업무 강도도 낮아졌습니다. 대표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터미널을 위해 힘쓰시는 게 느껴집니다. 박재훈의 신념은 옳았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났고 상가 임대료도 상승했습니다. 이정우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터미널 개선에 투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터미널은 단순한 수익시설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이라는 거요. 어느 날 저녁 박재훈은 터미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인이 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은 당신 말씀대로 살고 있어. 늦었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오. 그의 눈가에 맺힌 옅은 눈물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정우가 조용히 다가와 박재훈의 곁에 섰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모시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터미널 경영을 가르쳐 주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뜻이었던 거죠. 박재훈과 이정우가 나란히 서서 바라보는 터미널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아침, 터미널 대회의실에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박재훈을 터미널의 명예자문역으로 공식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과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박재훈 선생님은 30년 전 이 터미널의 탄생을 이끄신 분이자 최근 우리 터미널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주신 은인이십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묵묵히 이 터미널을 지켜주셨습니다. 박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 터미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의 삶이 오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그저 그 공간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사라진 교통 영웅, 청소부로 돌아와 터미널을 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우리의 편견을 반성합니다. 박재훈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위촉식이 끝난 후 박재호는 터미널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이 터미널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터미널의 주인입니다. 이정우는 박재훈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박수 소리가 터미널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재훈은 여느 때처럼 터미널을 둘러보았습니다. 승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버스들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은 면목이 섭니다. 당신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늦더라도 옳은 일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터미널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곳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박재훈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들, 우리 곁에 숨은 영웅들.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난 숨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